안녕하십니까. 자, 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이상전화 및 방어대책 부분 좀 더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전 시간에 이제 진행한 부분 간단하게 좀 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진행을 좀 해보면요.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피보호기기다라고 표현을 하죠. 그래서 변압기가 만약 이렇게 있었다라고 설정했고,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에서 선이 쭉 나왔었어요. 그때 이제 이상전압이 내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형태에 해당하는 이제 이상전압이 발생하겠죠. 그럼 이상전압으로부터 견디기 위해서 변압기는 더 높은 전압으로 설계가 돼야 된다. 그런데 이제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은 기기가 가격이 너무 비싸지니까 얘를 좀 낮추자. 그죠? 이때 이 어떤 그 기기가 버티는 어떤 절연에 대한 어떤 수치 또는 뭐 절연에 대해 버티는 전압의 크기, 이걸 이제 우리가 빌이라고 표현해서 표현했고, 그 빌값, 기준 충격 절연 강도죠. 얘를 어떻게 낮춰줘야 된다 이거예요. 그래야 가격이 싸지니까.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뭘 설치했습니까? 피레기 설치했었죠. 그럼 피레기를 딱 설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여기를 지나가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형태로, 자, 방전을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니까요. 피레기의 어떤 특성을 이용해서 기존 충격 절연 강도가 이렇게 어떻게 해요? 낮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네, 이렇게 낮아진다.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방전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돼야 됩니까? 얘가 낮춰져야 되겠죠. 낮춰져서 이만하게 설정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변압기가 그것을 이제 감당할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. 결국 이렇게 큰 값이 이렇게 줄어든다.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에 대해서 쭉 얘기 진행했던 거죠.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직렬갭의 역할이라든지 특성 요소에 대해서도 얘기가 됐었고. 자,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이제 그 갭형 피레기를 위주로 해서 설정을 했는데요. 교재에서도 이제 갭 레스형 피레기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. 그래서 갭 레스형 피레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구조상 표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갭이 없다라는 거죠. 갭이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어요. 일반적으로 네모나게 딱 그려주고 작대기 두 개 딱 빼주면 이게 결국에 뭘 표현하는 거냐면 일반적으로 특성 요소를 많이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어디가요? 얘가 특성 요소다 이거죠. 그래서 이런 형태로 표현되게 되면 이제 갭 레스형 피레기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고, 그 갭 레스형 피레기는 갭형 피레기에서 특성 요소가 이제 탄화규소, 그래서 SIC 형태로 만들어진 거라면 우리가 이제 갭 레스형 타입에서는 직렬갭의 역할까지 같이 있어줘야 되니까 산화 아연형 피레기다라고 표현을 해서 나타낼 수가 있죠. 그래서 갭 레스형 피레기는 갭이 없다라는 거죠. 갭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하면 갭이 있으면 여기 단자 사이에 갭이 설정이 되다 보니까 저항값이 엄청 크죠. 그러다 보니 여기서 지금 표현되는 이상전압이 즉 빨간색이 노란색으로 이제 이동했다 이거죠. 좀 보기 쉽게 하려고 설정한 거예요. 그러니까 1번 시간, 2번 시간, 방전에서 3번 시간대로 딱 바뀌었을 때 크게 이렇게 줄어든다. 그래서 이제 이 전류 덩어리가 대지로 빠진다라는 거죠. 이렇게. 갭을 조정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. 어떤 걸요? 피레기가 방전을 쉽게 할 거냐, 좀 어렵게 할 거냐. 어렵게 한다는 얘기는 필요로 하는 상용주파 에너지라든지 형태는 방전하지 않게 조정할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또 반면에 갭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방전을 시작을 한 다음에
크기가 어느 정도 낮아지게 되면은 방전을 멈춰야 되죠. 근데 방전을 멈춰야 되는데 이게 간격으로 설정되다 보니 이게 필요한 부분까지 딱 방전하면 딱 끊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갭으로 설정돼서 이게 끊어지는 게 이게 딱 어떤 정확하게 끊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그 약간 늘어진다는 개념이에요. 무슨 얘기냐 하면 전류가 이상전류의 이상전위 또는 이제 이상전압을 구성하던 전기에너지가 넘어가요.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하나 봐줘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변압기로부터 나오는 전기에너지도 있겠죠. 상형 주파수에 해당하는 전기에너지. 얘도 전기에너지다 보니까 이 이상 에너지가 나갈 때 이 정상적인 에너지도 어떻게 해요? 길 따라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제대로 어떤 그 커팅이 잘 안 된다. 그래서 오히려 이 파형의 왜곡을 일으킬 수도 있더라.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내보내고 그 제거할 것만 내보내고 우리가 사용할 것은 내보내지 말아야 되는데요. 그런 어떤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거예요. 즉 피레기 동작이 어떤 끝날 때의 반응이 좀 느리다. 그래서 이제 특성 요소만 가지고서 설정하게 되면은 이 특성 요소에 대한 특성은 전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지 않습니까? 전류가 흐르다 보면은 이 특성 요소의 어떤 나타나는 어떤 고유의 특성으로 전류가 흘러가게 되면은 그 부분이 부풀어 오르면서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되고 그게 이제 딱 완전히 부풀어 오르면 딱 끊어지는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.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. 뭐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한다면, 그쵸? 전류가 이렇게 흘러오고 있었는데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열이 발생할 것이고 열이 발생하니까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될 거고 이게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? 전류가 흘러가는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. 그러다 이게 막혀버리면 전류가 완전히 멈추는 거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 이 특성 요소만 가지고 있는 산화 아연형 피레기, 갭 레스형 피레기를 쓰게 되면은 어떤 동작을 마무리할 때가 굉장히 깔끔하죠.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이제 응답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표현해서 이제 급준파 응답 특성이 좋다, 양호하다 이런 형태로 또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.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 또 봐주시면서 이때 우리가 그 교재에서 보다시피 갭 레스형 피레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특성들이 간단하게 좀 나타나 있어요.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. 이 갭 레스형 피레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난 특성이 갭형 피레기에 비해서 작고 가볍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이거 하나 좀 꼭 챙겨 주셔야 되고요. 그죠? 그런데 이 갭 레스형 피레기가 이제 어떤 갭형 피레기에 비해서 소형 경량화, 그 다음에 이제 오손에 강하다. 왜냐하면 갭 부분이 문제를 자꾸 일으켰었는데 갭이 없으니까 오손에 강하다. 뭐 이런 형태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봐줘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연결돼 있잖아요. 이쪽은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이상전위가 들어오면 방전을 시작하겠지만 정상적인 에너지가 지나가고 있을 때에는요, 방전을 제대로 하진 않을 거다라는 거죠. 그런데 여러분, 모든 전기 설비에는 누설 전류라는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이 이상전위가 지나가면서 여기를 지나가면서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자 한다라는 거죠. 근데 아래쪽으로 전류가 흐르고자 하는데 이게 지금 그 전류를 우리가 누설 전류라 할 수 있는데 그 누설 전류가 어떻습니까? 이쪽으로 못 흐른다라는 거죠. 물론 나중에 이제 뭐 껍데기 쪽, 즉 애관 쪽으로 또는 이제 하우징이라 해서 외관이죠, 외관 쪽으로 전류가 흐르는 걸로 설정해서 다시 또 얘기되는데 그건 그때 하시고,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이렇게 정연파 교본 기전력이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쪽으로 누설 전류가 흐른다라는 거죠.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에요. 그러니까 누설 전류가 흐를 수 있다. 그럼 누설 전류가 흐르게 되면 뭐가 발생합니까?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. 여러분, 열이 발생하면 또 뭐가 커질까요? 저항이 커져요. 저항이 커지면 다시 또 뭐가 커져요? 열이 커지죠. 그러다 나중에는 이 상황으로 인해서 피레기가 터져버립니다. 그걸 우리가 열폭주 현상이라고도 표현을 하죠. 그래서 그 누설 전류에 대해서 갭 레스형 타입은 뭘요? 대책을 어느 정도 좀 세워놔야 된다.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평 피레기, 겸 레스형 피레기 설정했고, 그 다음에 뭐 상형주파, 허용 단자전압, 충격 방정 개시전압, 피레기 제한전압, 피레기 정협전압, 피레기 정협전압은 다른 말로 정류 차단전압, 뭐 이런 형태로 쭉 얘기됐던 거. 여러분들이 그걸 동시에 다 적용시켜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